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의 김선윤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떠셨나요? 뉴욕 증시 흐름을 좀 고스란히 좀 따라가는 듯한 흐름 좀 나와주다가 결국에 이제 뭐 크게 재미없는 시장으로 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뭐 어찌 보면은 좀 굉장히 지루했던 그런 좀 시장이 나왔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 가지 고민이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 어떤 얘기를 좀 드려야 될까? 여러분들 이제 뭐 제약주들이 끝난 건가? 막 너무 빠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럼 반면에 또 반도체나 쪽 라인으로 또 괜찮은 건가? 뭐 또 원화 강세에 따라서 관련주들 흐름이 있는데 관련주들은 또 뭐가 있지?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또 원화 강세 수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런 종목들 많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종목들 다 좀 봐드릴까 해요. 그리고 코스닥 실적 시즌 맞이해서 속속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가운데서 그래도 4분기까지 실적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까지 체크를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좀 빠르게 보면서 남아있다면 뭐 저번 주에 하지 못했던 유상증자나 아니면은 전환사채, 전환청구권 행사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의 공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좀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또 시간이 더 남는다면은 제가 보는 차트 어떻게 보는지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서 너무 많은 뭐 내용들을 차트에 넣을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넣어주고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뭘 보고 김선윤이라는 사람은 대응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은 코스피 쪽에서 결국 외인은 매수세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외인이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코스피가 좀 빠진 거예요, 사실.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2,485포인트까지 치고 가다가 오늘 한 10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2,475포인트 정도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외인은 6거래일 연속 매수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전에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 언제인가 2,600포인트의 코스피가 있었을 당시에 굉장히 원달러 흐름 자체가 한 1,060원, 70원쯤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현재 그 상황을 좀 인지하는 것 같고 해외 증권사에서 S&P 500 경우가 20% 정도까지 내년에 더 치고 갈 수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다면 원화 강세가 계속적으로 나와지면서 외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내 증시에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좀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기관들은 또다시 올라가니까 뭐 합니까? 항상 그랬듯이 기관들은 차익 실현을 항상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번엔 조금 멈출 줄 알았는데 사실 원체 지금 올해 최고점을 코스피가 좀 보여주다 보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팔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좀 강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전고점 돌파 흐름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럼 기관들은 매도를 계속할 것이냐? 11월 안에 사실 10월 달에 하락장에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워낙 많이 나와서 좀 멈출 줄 알았는데 시장이 또 올라가니까 또 한 번 차익 실현하면서 실적 한번 내보자라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하나 코스닥은 아직이에요. 사실 저는 빅스 지수가 24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왔잖아요. 쫙 내려왔다가 살짝 오늘 오르긴 하는데 그 포인트 내려가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코스피가 2,450을 갈 것이고 코스닥이 900을 돌파할 것이다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흐름이었어요. 근데 코스피는 그 흐름이 잘 나와주면서 주가가 튀고 올라갔죠. 잘 갔어요. 근데 반면에 코스닥은 이번에 너무 약간 좀 지지부진합니다. 같이 가줘야 되는데 아직 같이 못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아직 튀지 못했거든요. 저는 이게
도약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실 뉴욕 증시의 기술주들의 좀 하락 흐름이 더불어서 나와주면서 코스닥 쪽이 약간 같이 조금 동행하는 모습인데 그냥 잠깐이에요, 잠깐. 네. 11월 시장 강하다 말씀드렸고 코스피 쪽으로 먼저 잘 나와주고 있지만 코스닥도 그 뒤를 이어서 결국 평행선상의 지수는 양 지수는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코스피 종목도 좋겠지만 코스닥 종목에서의 실적주들의 매력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게 오늘의 시장이고 내일의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코스닥 기술주, IT 관련주들의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흐름이 있다면 과감하게 매수하시고 그런 종목을 대응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에요. 아셨죠? 이 점 참고하시고 오늘 제 강의와 내일 시장의 흐름을 잘 보시면 어떨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IT 실적주 매수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종목들 우리가 사야 되는데 이미 저희 가족분들과의 포트에서는 몇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오늘 좀 밀리더라고요. 하지만 한 번 더 밀리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고 관련주들을 좀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자, 그 다음이 언택트가 아니라 이제 드디어 컨택트로 바뀌면서 종목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균열이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제약바이오주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어떤 종목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종목은 살아있을지 이런 흐름들을 한번 읽을 필요가 있는 연말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원화 강세의 수혜주들 체크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번엔 조금 달라요. 코로나란 특수 그리고 컨택트로 바뀌면서 백신이 나와주면서 수요가 급격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수혜 또 받을 수 있는 게 또 재밌는 상황이거든요. 약간 복잡하게 지금 셈법이 특히 이번에는 원화 강세 때는 좀 바뀌었어요.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좀 살아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보면은 옛날엔 이런 종목 차화정 해가지고 자동차, 화학, 화장품, 정유 이런 식으로 왔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른 느낌의 또 차화정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관련주들의 흐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오늘 준비해봤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야 될 구간은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이에요. 여기를 굉장히 지금 앞으로 잘 봐야 돼요.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실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 연말에 마무리 잘 하고 저는 이렇게 봐요. 12월 한 중순이나 늦어도 셋째 주, 전 중순 보는데 그때까지 수익 실현 잘 하시고 현금 확보를 잘 하고 난 이후에 잠깐 2주 정도는 쉬었다가 그리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종목을 덤벼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갔을 때는 재밌는 종목들을 봐야 돼요. 뭐예요? 올해 기대감에 올랐던 종목들 5G, 2차 전지 이런 종목들 있죠? 과감하게 베팅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왜요? 관련주들 1분기는 아니겠지만 2분기, 3분기부터 해서는 특히나 2분기부터 해서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나 5G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는 관련주들 매매를 잘 1월 달에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11월과 맞춰 12월 한 중순까지는 수익 실현 잘 하시면서 현금 확보하셔야 되고 특히나 제약바이오 종목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약간 불안해요. 그 점 참고하시고 오늘 강의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IT 실적주를 매수를 좀 해야 되는데 실적이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 여러 분야를 준비해봤습니다. DDR5 관련, 그다음에 PCB 쪽이랑 그다음에 여타 다른 쪽 관련해서 같이 봐야 될 종목들을 한 번씩 좀 봐봤는데 자, 우선은 주목하셔야 될 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설비 자체가 더 늘어나게 돼요. 투자 자체가. 그리고 올해 생산량보다 내년에 생산하는 캐파가 더 커지는데 한 9에서 10% 정도 늘어날 겁니다. 그에 따라서 매출 포인트가 잘 당연히 뛰겠죠. 그런데 그에 따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 실적이 그냥 정상적으로 본다면 10에서 15% 정도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또 더 클 수가 있는 게 수요가 이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IT, 3, 4분기의 IT보다는 내년 1년 내내 IT 시장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잘 타준다면은 코스피가 3,000포인트 이상을 넘어갈 수 있고요. 코스닥도 뭐 1,100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인지하시고 시장을 꼭 대응하셔야 돼요. 그 중심에 있는 게 IT 쪽으로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갑자기 큰 조정이 나온다거나 시장이 횡보하는 모습, 그러니까 좀 뭐 라인을 항상 그려서 맞추지만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삼성전자는 이번에 바로 전 고점, 최고점 자체가 62,800원이잖아요. 그 고점 자체를 돌파하는 흐름을 꼭 체크하시고 대응을 하셔야지만 네, 좋은 결과, 그리고 그 고점을 넘어갈 때 한번 쉬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번 어떻게 해요? 네,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면서 무조건 어쨌든 봐야겠지만 어쨌든 기다려볼 만하다. 그때까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얼마요? 네, 9만 원 넘어가는지 여부를 꼭 체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DDR5 관련주로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한 게 페이지가 굉장히 많은데 끝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굉장히 많아요, 종목들이 사실. 근데 이 중에서 심텍, 해성DS, 코리아서키트, 그리고 아비코전자를 준비를 했고, 그다음 뒤로 넘겨서 PCB 쪽 관련해서 또 심텍이 있고, 뭐 인터플렉스, 대덕,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등 종목은 원체 많아요. 그냥 이 중에서 그나마 좀 볼만한 것들을 뽑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또 관련해서 실적 이슈가 워낙에 좋고 수주 이슈가 좋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 쪽으로도 봐야 되는 종목들 가운데서 이렇게 원익 IPS 쪽이랑 원익 QNC, YMC, 그다음에 뉴파워 플라즈마, 이오테크닉스, 동진 세미캠 등이 있는데 오늘은 뭐 여기 나오는 종목들 가운데서 좀 여러 종목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데 간단하게 뭐 이쪽 DDR 쪽에서 한두 개 보고 PCB 쪽에서 한두 개 보면서 또 여기서 한두 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두 종목 다 걸려 있는 건데요. 심텍이에요. 자,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 같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종목들은 3, 4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감이 크기도 하고 잘 나오기도 하고요. 내년도에 대한 실적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준비를 했으니까 관심에 좀 넣어두시고 올해 연말까지, 그러니까 11월과 12월 중순까지 시장과 그리고 내년 1분기 때부터 해서 다시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을 했으니까 꼭 넣어두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심텍 같은 경우도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았었잖아요. 8월 시장, 9월 시장, 10월 시장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좋은 실적을 가지고 한번 레벨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또 하나 PCB 쪽으로도 좋은 결과를 좀 보여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제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 볼 때 현재 21선 돌파를 코앞에 있기도 하고 25일선을 안착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돌파 직전의 흐름에 약간 도달한 모습입니다. 자, 이럴 경우 심텍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보건데 11월 안까지 해서 여러분 21,000원 정도 흐름까지 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보셔야 되고 꼭 관심을 넣어두시고 수익 실현하셔야 되는,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를 볼게요. 다 좋은데 골라서 보는 겁니다. 이 종목을 보는 이유는 굉장히 은근히 이 종목 많이 들고 계세요. 네, 많이 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아까 이제 비슷한 모습이죠, 심택이랑. 최근에 시장의 하락이 8, 9, 10 이렇게 있었잖아요. 8, 9, 10월 달에. 그때 좀 하락 흐름이 나왔지만은 아직 회복은 못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코리아 서킷도 3분기 때 실적을 비롯해서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실적 개화가 되는 시기라 이 전 고점까지의 포인트를 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온 반도체 관련주들, IT 관련주들은 전 고점의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전 고점까지의 포인트가 이번 달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 초에 바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에서 내가 만약 이 종목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은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일단 인지하시고 내용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현 흐름에서 봤을 때 전고점 포인트 자체가 17,000원 포인트가 있습니다. 충분히 도달을 가능하다는 판단인데 왜 그러하냐면 기본적으로 실적을 볼 수가 있고 자, 수급 상황에서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은 오늘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흐름이 조금이나마 잡힌 모습이에요. 근데 아직은 부족해.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오늘 첫날로 양매수가 좀 많은 수량이 간만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렇게 양매수가 조금 강하게 만주 이상 들어왔던 적이 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들어왔어요, 이제. 그렇다면 내일 시장부터 해서 한 번에 기대, 그리고 다음 주 시장 해서 11월에 한번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그리고 해성 DS나 아비코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PCB 관련주로서 인터플렉스랑 대덕, 이수, 페타시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인터플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종목이에요. 이 종목 참 많이들 사셨고 좋아하셨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자, 흐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갑자기 너무 밀려요. 코스닥 시장과 반대가 흐름이 조금 최근에 며칠 나왔습니다. 잘 가주다가 얘가 왜 이래? 얘가 왜 이러지? 자, PCB 시장 쪽은 아직까지는 좀 약간 약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인기몰이 하면서 많은 흐름을 보였던 시기가 이게 올해가 아니라 꽤나 오래전이에요. 여기 보이시나요? 2016년, 17년도 때 진짜 피크를 찍었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PCB 하면 그냥 갔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다시 연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요? 시장은 원체 강하고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려칠 준비를 하고 있고 2년 가까운 횡보를 끝낸 상황에서 드디어 실적이 잡히고 있다. 3분기 이어서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이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 자, 수요 빡 늘어납니다. PCB,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 모든 IT 가전들의 수요 증가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에 따른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내년 다시 나와서 저는 저 당시의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가능성에 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천천히 지금부터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큰 그림 보셔야 되고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 자체가 고점 포인트에서부터 해서 바닥부터 해서 올려치는 자리 이렇게 본다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될 수 있겠죠. 몇만 원대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앞으로 좀 기다려 보신다면 그걸 기대하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겠나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자, 그 다음 종목 뭐였죠? 대덕전자 봐야 돼요. 안 볼 수가 없어. 이것도 참 많이들 들고 계세요. 대덕전자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대덕전자 보면 이렇게 보면 사실 답은 안 나와요. 대덕으로 봐야 되는데 얘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주봉이에요. 근데 요 포인트에서 한번 살짝 올려치는 흐름. 그러니까 분할하면서부터 해서 조금 회사가 좋아질까 뭐 이랬지만은 흐름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구간대에서 이 바닥 라인을 확인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 조짐이 좀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뭘 보여드렸냐면 전체적으로 IT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완전 기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특히 PCB 쪽으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PCB는 판매량이 늘면 늘수록 어떻게 됩니까? 좋아집니다. 그 상황이
내년도에 연결됩니다. 그러면 PCB 관련주들 잘 보셔야 됩니다. PCB가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5G로 갑니다. 네. 지금은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지지만 5G 시장이 내년도에 개화가 되면서 미국 쪽에서 빡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수요 증가, 공급 부족. 어떻게 됩니까? PCB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온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닥에 있을 때 이런 종목들은 PCB 관련주들은 남들이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이제 아셨잖아요. 그중에서 실적이 좀 살아나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PCB 관련주들은 담아두셔야 돼요. 담아두셔야 되는데 지금 안 해도 돼요. 지금 안 해도 되고 언제 하면 되냐면 내년에 천천히 내년 초에 담으면 돼요. 자, 내년 초에 담아야 될 게 뭐가 있다고요? 5G, 2차 전지, PCB. 5G 관련해서 엮어서 PCB 같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핵심 수혜주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수혜받은 종목들 눈을 부릅뜨고 찾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종목이 대덕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보죠. 자, 그 다음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원익 IPS, 원익 QNC 원체 좋은 종목입니다. 그냥 이거는 패스해버리도록 하고 YMC, 뉴파워 플라즈마 제가 이 종목은 수익을 굉장히 잘 나고 나는 종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YMC 얘기하면 우리 가족분들이 아마 싫어할 거예요. 사실 이제 살려고 대기 중인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정말 많이 빠졌어요. 말도 안 되게 빠졌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 너무 바빠가지고 제대로 체크를 못했어요. 거의 끝날 때쯤 이제 제가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3시 넘어서부터 신경 쓰기 시작해가지고 보니까 YMC 같은 경우도 조금의 움직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오후에 원체 바빠가지고 참 죄송스러웠는데 이게 삼성 쪽에서의 이제 수주 이슈가 좀 같이 나오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지금 약간 밀려 내려가는 10월 달에 깨진 흐름이었지만은 다시 반등을 주면서 튀고 있거든요. 항상 그렇지만 YMC 같은 수주가 좀 기대가 되는 종목들, 시장에 이미 소문이 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 개선 사항이 큰 종목들은 이렇게 밀려버렸을 때는 꼭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뭔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벌써부터 해서. 볼리저밴드 하단 자리가 가파르게 돌려치웠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종목은. 어디까지 갈까요? 저도 많이들 사실 수도 있는 종목인데 12,000원까지는 가뿐하게 열려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급하게 사지들 마시고 천천히. 항상 종목은 어떻게 해요? 분할 매수하시면서 대응하십니다. 급등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조정 나올 때 종목을 사시면서 급등할 때 파시는 게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좀 아쉬운 종목 하나 있어요. 뉴파워 플라즈마인데 이거 진짜 좀 내용은 아시죠? 삼성전자에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삼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하죠. 삼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하면 호재인데 그게 삼성전자일 경우는 IT주 입장에서 IT 회사 입장에서는 뭐 신이 내려온 그런 느낌이야. 이건 갓이야, 갓. 그렇죠? 근데 참 이게 얼척이 없는 게 요 날이에요. 12월 2일 날 약간 윗골이 크게 달린 날 있죠? 삼성전자에서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주가가 결국 마이너스로 끝이 났어요.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구나 싶을 정도의 모습인데요. 맨 위에 있죠? 여기 보시면은 127억 정도의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삼자 배정 증자가 있고 아래로 내려보자면 보시면 쭉 내리면 삼성전자 주식회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1년간 보호해주죠, 당연히. 자, 그리고 이게 왜 안 올랐나 고민을 해보자면 설마 납입일이 11월 16일이라서 납입이 안 돼서 아직 안 오른 건가? 자, 여러분 11월 16일이면은 월요일인가요? PD님 월요일인가요? 맞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월요일입니다. 11월 16일 날 납입이 돼서 자율 공시로 뉴파워 플라즈마 자율 공시 삼성전자 증자 납입 완료 공시 딱 뜨면 갈 건가요? 가능성 있겠죠? 그렇죠? 돈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좀 혹시 몰라요.
삼성전자 납입했다는 게 한 번 더 사람들한테 인식이 딱 잡히니까 진짜 넣었네? 거짓말이 아니었네? 하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건 한번 회사도 나쁘지 않고 실적도 원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에 베팅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방송에서 추천드리기도 했죠. 9시 방송에서. 원래 작은 종목 추천 잘 안 드리고 대형주로만 보통 추천을 계속 드려왔잖아요. 아침 방송에서. 한번 오랜만에 작은 종목 추천해봤습니다. 2,700억 정도 시총은 되는데요. 추천을 해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YMC도 그렇고 뉴파워 플라즈마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해서 설명을 좀 잠깐 드려봤습니다. 와, 벌써 시간이 21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여러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깨져버린 꿈. 네, 언택트. 여러분들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대장주 시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는 듯 싶었는데 힘이 없었고 뭐 수젠텍이나 랩지나 뭐 필로시스 헬스케어 등등 그다음에 뭐 우리들 휴브레인 뭐 엑세스 바이오 등등 그냥 다 폭삭 내려앉았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조금 그간 반등이 나왔던 것은 셀트리온 삼형제들은 치료제 이슈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뭐가 다르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진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백신 만든 회사 모더나나 화이자나 미국 쪽 이제 외국 기업은 이제 주로 백신이고 국내 기업 쪽은 치료제 쪽으로 좀 강하게 특화되어 있는데 백신이 완료가 되는 딱 순간부터 해서 사실 관련 연관돼 있던 종목들은 당연히 더 이상의 모멘텀 자체가 어려운. 그러니까 이전부터 해서 코로나 때의 반등, 코로나 출발하면서 관련주로 이슈가 받았던 3월부터 코로나 이슈로 올랐던 급등했던 종목들은 이번에 다시 그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거라고요.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연말까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까딱하다가 내년 초까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우린 이미 경험했잖아요. 백신 개발된다고 하니까 그냥 냅다 꽂는 걸 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코로나 이슈로 올랐던 종목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만 그 이슈가 아닌 제약바이오주인데 본연의 신약과 가치를 가진 회사들은 시장에서 다르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인데 꼭 명심해야 될 게 코로나에 너는 엮여 있어? 그러면 얘는 소외돼요. 코로나에 연관 없니? 너 뭐 있니? 이런 거 있어요. 그래, 넌 합격이야. 넌 이렇게 올라가 될 것 같아. 이 두 갈래로 분명히 나뉜다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어떻게든 코로나에 엮여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엮인 종목들은 다행스럽게 생각하셔야 되고 엮여버린 종목들은 엮여서 올라간 종목들은 진짜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사실 때 흐름이 따라서 안 좋을 수 있지만 사실 때는 꼭 다른 이슈가 존재하는지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 퓨어한 순수한 생명체인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힘들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내 종목이 그간 코로나로 좋으셨던 분들 있죠? 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번의 급등과 상승이 나올 때는 만약에 매수가까지 간다면 단양 하나 빨리 나오세요. 어찌됐든 이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내년도부터 이제 봐야 될 특히나 연말까지도 볼 수 있는 컨택트 관련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에 우리는 베팅을 해야 되고 사실 저는 한 2달 전부터 컨택트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긴 해요. 네, 약간 좀 딜레이가 됐지만 이번에 확실히 느꼈잖아요. 진짜 이제 컨택트구나. 모두가 이제 컨택트라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한 2달쯤 전에 제가 CJ, CGV 같은 종목 매수 들어가서 잘 먹고 나왔잖아요. 갑자기 컨택트 바람이 불면서. 근데 그 전부터 해서 컨택트주들이 이슈가 나오면서 빵긋했어요. 근데 이번에 진짜 이거는 리얼
진짜 진성 빵끝이야. 올라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항공주들 보셔야 되겠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꿀꺽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뭐 어찌됐든 뭔가의 something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항공주 가운데서는 마땅히 사야 될 종목은 대한항공밖에 없다고 수시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거 말고 대한항공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여행주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다 고만고만해. 고만고만해서 그냥 덜 오른 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따라가는 전략이 아니라 백신자, 지금 미국의 어떻게 환자 수는 20만 명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급하게 막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이 종목들을 보시는데 조정 흐름이 나오고 과도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사고, 놔두다가 또 떨어져 사고, 천천히 사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리딩을 함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한 12월 중순까지나 11월 안으로는 현금 확보를 주기적으로 늘려간다. 그리고 12월 말 연말에 2주 동안 쉬면서 네. 제가 우리 뭐 가족분들이랑 골프 치러 가고 이럴 계획을 하고 있어요, 사실. 네. 골프장 열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을 조금씩 사모아둘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현금도 좋지만 이런 것도 그냥 주워 담는 거죠. 주워 담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사는 거예요. 네, 수다 떨면서. 주식을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거든요. 쉴 때는 쉬어야 되잖아요, 항상. 그래서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때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눌러야 넘어가는데. 자, 카지노랑 백화점이랑 화장품, 뭐 백화점 쪽으로 같이 보자면 CJ, CGV 이런 것도 연관돼서 볼 수 있겠지만 일단 그건 빼고 말씀드렸으니까 카지노 쪽으로는 사실 여러분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이렇게 그냥 세 개만 보시면 되죠. 뭐 이전에 갑자기 종목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카지노에 그 디스플레이 납품하는 업체들도 인기를 끌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게 아마 지금 다시 인기를 끌 수 있어서 제가 좀 찾고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가물가물한데 제가 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카지노 관련 쪽으로 납품이 일어나는 회사들 한번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과 면세점 관련주들 신세계, 현대 이쪽이에요 다. 면세 이쪽 JTC, 호텔신라 면세점 쪽입니다. 그런데 제약주 플러스 면세점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안 가르쳐주지롱. 자, 그 다음에 화장품 쪽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한국콜마, 한국화장품 등 너무 많죠. 사실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됩니까?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배해요? 연말에 시진핑 방한까지 보더라도 단기적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내년도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컨택트주들은 전부 다 실적이 올해보다 좋을 거예요. 굉장히 해피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간에 그렇게 바닥을 찍고 땅굴을 팠던 화장품주들도 백화점, 카지노, 다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외국인 입장, 기관 입장에서 사기 좋잖아요. 편해요, 심적으로. 이 종목 사서 내년 초까지 보더라도 손해는 안 볼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손해볼 리는 없을 것 같아. 아니 솔직히 기관들 입장에서 1년에 10몇 프로 수익 나면 대박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걸 가지고 뭐 기관들이 이런 종목 사가지고 갑자기 뭐 2배 수익을 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잘 아시죠? 네.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연말을 비롯해서 내년의 시장을 보는 거죠. 저는 진짜 옛날의 차화정이 옛날이랑 좀 의미가 다르겠지만 이름은 돌아왔다 생각이 좀 들어요. 차화정 많이 아실 텐데. 그래서 지금의 차화정은
경기 민감주와 섞여 있는 차화정으로서 자동차 쪽이랑 화는 이제 화장품 말고 2차 전지 쪽으로, 화학 쪽으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정유주에서 유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특히나 현대차 쪽으로는 해외에 유수한 어디 기관들도 지금 현대차의 주가를 심상치 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지금 18만 원, 17만 원 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최고점을 넘어가면서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을 마련한 뛰어넘으려는 그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정의선 회장님은 진짜 투사 같은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공격적이고 발 빠르고 네. 상당히 많은 투자를 이어갑니다. 네. 현대차가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시장. 지금 10만 원대부터 17, 18만 원 간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많이 갈 것 같고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현대차 같은 종목은 놔두신다면 조금 내년까지 보신다면 굉장히 해피하게 계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저 목표가 30만 원 보고 있긴 하지만 등락이 이렇게 나오면서 가겠죠. 많이 올려치면 수익 한번 실현하시고 조정이 나온다 매수하시면서 조금은 장기적으로 재미를 보시면 종목이 어떨까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뭐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뭐 기아차도 요즘에 너무 강하잖아요. 만도 너무 강하죠. 다 엮여서 좋은 흐름이에요. 현대 위아 자리 좋죠. 제철 글로비스 다 움직이죠. 근데 움직이는 이유가 또 있죠. 지배 구조에 대한 이런 포인트까지 같이 엮이면서 가는 종목. 그러니까 차는 자동차는 많은데 그냥 현대차야. 딴 거 없어. 그냥 현대차. 현대차 관련으로만 보셔야 돼요. 솔직히 그거밖에 없어요. 뭐 쌍용차 이런 거 아니고 네. 현대차에서만 보세요. 아셨죠? 자, 네, 2차 전지 쪽으로 봅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종목은 LG화학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제 앞으로는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인데 많이 비싸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분명히 그래요. 비싸 보일 수는 있지만 짧게 보실 종목이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LG화학은 안정권을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좀 발판을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을 잠깐 볼게요.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제가 LG화학은 저녁 방송에도 추천을 드렸어요. 네, 분할하는 날 난 의리로서 이 종목을 추천을 한다. 그리고 가져가겠다. 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포트에 집어넣었습니다. 저녁 방송에 집어넣었고요. 아침 방송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굉장히 잘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분할에 대한 우려감 자체. 이날 뭐가 있습니까? 네. 연기금이 반대표를 던졌지만은 승인이 됐습니다. 승인이 됐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포인트 말씀드린 건 뭐예요? 이제는 악재가 없다. 주가 갑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조정이 좀 나왔어요? 한 3거래일 정도 조정이 살짝 나왔습니다. 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죠. 자, LG화학은 잘 보세요. 이때의 흐름이 아니라고요. 올해 8월까지 흐름이 아니라고요. 지금 뭐가 있냐면 이 발판이 있어요. 발판이. 네. 발판이라는 게 생겼다고요. 발판이 생긴 상황에서 밑으로 지금 회사가 좋아지는 마당에 거꾸로 꺾인다? No!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발판이 나오길 기다렸었고 이 발판이 만들어지면서 발판을 좀 더 잘 그려보죠. 이 발판이 만들어지면서 밟고 올라가는 흐름을 기다렸는데 그 흐름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발판의 하단 자리에서 연기금의 반대표 던졌지만은 진행했던 분할.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고 주가는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살짝 조정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겁먹을 필요가 없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PLC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앞으로의 시장에서 내년 초부터 굉장히 주목해야 되고 미리 준비하실 분들, 특히나 LG화학에 있어서 뭐 75만 원 이상에 들고 있거나 하신 분들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네. 겁먹지 마시고 언제 올까 너무 애타지 마시고 그냥 느긋하게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집 사신 것처럼 집을 사놨는데 정부에서 정책을 도와줘가지고 요즘 집값, 전셋값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장난이 아닙니다. 네.
저도 제가 사는 집 전셋값을 보다가 얘가 왜 이러지? 이렇게 놀랄 정도로 전셋값과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 요즘 최근에 많이 보입니다. 아시죠? 자, LG화학 똑같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그냥 얘를 그냥 사두면은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알아서 도와줄 겁니다. 올라가게. 네. 올라가게 도와줄 거예요. 예. 반어적인 표현이긴 한데, 어찌됐든 여러분, 알아서 갑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가는 게 2차 전지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가. 나는 SK이노베이션 들고 있어. S-오일 들고 있어. 아, 유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좀 될까? 근데 SK이노베이션이 유가, 네, 매출액 95%가 관련이고 5%만이 2차 전지 관련입니다.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게 현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건 그런데요. SK이노베이션 말고 S-오일로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볼 줄 알았죠? 네. S-오일 볼게요. 바닥에서 많이 튀었어요. 유가가 좀 급등하면서 튀어 올라갔는데 큰 흐름에서 보자면 와, 얘는 2014년 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2017년 8년의 고점 포인트부터 해서 뭐 절반 정도 박살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뭐가 있습니까? 유가, 경기 민감도 살아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백신 처방하고 치료제 고치고 돌아다닙니다. 네. 갈 수밖에 없는. 최근에 이제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이제 조선주들도 같은 맥락으로 좀 어찌됐든 컨택트를 가면서 올라가는 것들인데 유가도 그 중에 좀 하나가 아닌가. 네. 좀 재밌게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뭐 다른 주도 굉장히 많아요. 네. 재밌는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원화 강세 수혜주들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보자면 금융 요즘 너무 세죠? 네,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금융이 원화 강세입니까? 해외에 투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쏙쏙 빨아들이면서 튀는 겁니다. 전력가스 이유 안 들어도 아시겠고 철강, 네, 원자재를 해외에서 원화 강세 싸게 사서 가지고 와서 찍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료도 마찬가지 원자재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 되겠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네,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재밌는 거는 반도체 관련주들도 사실 뭐 IT나 전자 쪽은 약간의 원화 강세에서 소외를 받는 거는 사실이었는데 왜냐하면은 원달러가 원체 세니까 네, 들어온 돈 자체가 좀 재미가 없거든요. 환율로 보면은. 네. 근데 이번엔 좀 다른 게 반도체 시장은 내년도에 수요 폭발이 돼요. 폭발이 되기 때문에 원화 강세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적으로 밀어 올린다고 하죠. 네.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은 특이한 게 원래는 원화 강세로 넣기가 좀 힘든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 폭발이 일어나면서 매출 확대가 크게 하면서 원화 강세 이런 부분을 그냥 묵살시켜버리고 원화 강세로 그냥 외인들이 국내 종목을 싸그리 잡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이제 앞으로 열릴 코스피 3000의 시장은 원화 강세가 되던 말던 그냥 상관없이 외인 입장에서 종목을 그냥 막 쓸어 담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형주들을. 확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확. 자, 외인들 지금 코스피가 2600포인트 넘어갈 때 원화가 1060, 70원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재현될까 봐 안절부절하면서 지금 외인들이 매수를 확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아직 많이 안 샀어요. 안 사고 있어요. 그런데 조만간 굉장히 많은 외인들이 조단위 물량을 갑자기 퍽 사기 시작할 겁니다. 종목 상관없이 그냥 대형주 그냥 쌍끌이 매수라고 하죠. 그게 나올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올해 열릴 수도 있고 내년에 열릴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날 취임식을 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그 이후부터 해서 그 전후로 해서 내년 1월부터 해서 초강세장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네. 거기서 소외받는 게 코로나 관련주들
아우 죄송합니다. 네.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분까지 해야 되죠? 자, 제약바이오 이 균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 바닥에서 올려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 고점이나 어느 정도 고점까지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오면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왜? 첫 번째 이유로 셀트리온 형제들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끝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코로나로 치료제로 돈 안 벌어요? 못 벌어요? 원가에 팝니다.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기업 인지도 굉장히 좋으니까. 그런데 전고점까지 간 이후에 램시마로 인한 성장성으로 계속 잘 가고 있는데 약간 좀 걱정인 것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게 필요한데 사람들의 관심에 대한 척도 자체가 제약바이오 종목들로 집중되기보다는 전체적인 포커스 자체가 약간 이 컨택트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컨택트로 넘어가면은 여러분 제약바이오주들은 언택트예요. 컨택트로 넘어가면 제약바이오주들은 솔직히 소외를 일부를 받아요. 진짜 대단한 이슈가 아닌 이상은. 네. 맞잖아요. 아프면 언택트예요, 여러분. 아프면 사람 맞나요? 언택트예요. 제약바이오는 그런 거예요. 그게 걱정인 거지, 사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년 초까지 해선 무조건 코로나 관련주들 많이 올라서 아직 안 빠져 있다면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개별 이슈를 가진 제약바이오 바닥주들은 그래도 제약바이오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사냥감이 됩니다. 근데 많이 없어요,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안 된다고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의 많은 종목에서 갑자기 개수가 확 줄어요. 사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요만큼 준 건데 종목은 이렇게 줄어버리니까 이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날아간다고요. 그런 상황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실적주 위주로 해서 이건 제가 왜 적었냐면 그래도 진단키트 관련주들 특히 시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그렇죠? 진단키트만 하겠어요? 이 번 돈 가지고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지. 진단키트로 번 돈으로 진단키트만 할 거야? 아니야, 나는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돈이 난 넘치니까. 이 생각을 해야죠. 갑자기 엄청난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즌이라는 회사가. 왜 이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단키트주들은 돈 잘 벌었다. 우리도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고 주가에 힘을 낼 수 있고 매출 좋고 좋은 회사 하나 인수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품에 안을 수도 있어요. 시젠이라는 회사가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죠. 벌고 있죠, 지금. 좀만 더 수익을 올리면은 냉정하게 돈 약간 더 끌어가지고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것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벌었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죠, 여러분? 네, 맞아요. 할 수 있다고요. 시젠이 갑자기 2차 전지 회사, 큰 회사, 상장사 인수한다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5G 인수한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 다변화를 위해서. 왜? 돈 많잖아, 우리.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 제약주들,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해야 돼. 항상 다른 고민을 하고 이 고민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시장은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기도 해요. 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종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게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주식에서는. 그래서 한 말씀을 드렸는데 참 할 게 많은데 사실 유상증자 얘기도 해야 되고 전환사채도 해야 되고 이런 장단점부터 해가지고 제 차트 따라하는 것 이런 것도 있는데 다음 기회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선은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좋은 또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준비해가지고 또 알차게 강의를 할 테니까요. 꼭 시청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방송 보신 분들 제 오픈 채팅방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같이 쉐어하시고 좋은 결과 만들어내신다면은 또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